사실 심각한 문제가 터졌어요. 핵폐수 문제 지금 터졌습니다. 북한의 우려하는 방사성 폐수가 서해로 흘러들어왔다. 이게 인공위성 사진으로 확인이 됐고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임진강과 한강 수계로 지금 흘러들어서 수도권 식수에 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재명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말이 없어요. 정부가 저거에 대해서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내용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때 보여준 이재명 민주당 의원들 막 장애투쟁하고 단식투쟁하고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에 대해서 핵패스라고 부르면서 공포 마케팅하고 막 그런 상황도 우리가 봤는데 지금 정작 가장 가깝게 있는 지금 저 예산강을 흘러서 지금 서해로 흘러갔다는 것인데 지금 아무런 얘기가 안 하고 있어요. 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가장 우선한다는 그 지휘자가 지금 어디로 갔나 입을 왜 꼭 닫고 있나 이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요 네. 지금 이제 이재명 정권의 저자세 외교 북한에 대한 저자세 외교의 첫 시험 무대에 올랐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친북적인 행보를 많이 했었고 특히 이번에 개각을 하면서 친북 인사들 대거 전면 배치했죠. 특히 네.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 미 문화원 방화 사건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징역형까지 살고 나온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 G7에서요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안 만나고 돌아간 것 중 이유 중 하나가 아니 저렇게 반미 행동을 했던 사람을 국무총리를 앉히고 또 미국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반미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6.25 전쟁 때 우리나라가 공산화 안 되게 막아준 게 누구 덕분입니까? 유엔군과 미군 덕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점령군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반미 극혐오하는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중국에 대해서 쉐쉐하고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 선대의 노력이라면서 김일성과 김정은에 대해서 굉장히 추앙하고 존중하는 이런 발언까지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국에서 뭐라고 그러냐?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요 좌파 선동가 이재명이라고 딱 워딩을 달았습니다. 워딩을 달아서 작년 12월에 전 세계 언론 보도로 타진을 했었죠. 자 그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친북적이고 친중적인 행보를 보이는 이제 이재명 정권인데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 처리수 정확하게 말하면 오염 처리수입니다. 오염수가 아니라 오염 처리수를 방류해 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제2의 태평양 전쟁, 뭐 3차 대전 얘기하면서 전 세계한테 뭐 아주 뭐 극악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서 엄청 입에 담을 수 없는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자, 그 태평양에서, 그러니까 그 이제 일본 열도에서, 이제 오염 처리수를 방류하면요. 그게 태평양을 거쳐서 미국 먼저 갑니다. 그러와서 나중에 인도양 거쳐서 돌아서 한반도까지 오는데 그게 몇 년이 걸립니다. 한 2, 3년 걸립니다. 길게는 5년까지 걸리고요. 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 했느냐. 우리 국민들 전부 다, 오염수에, 젖은 물을 마신, 물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선전선동을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 먼저 그 도착하게 되는 태평양 흘러서 미국 먼저 도착하는, 미국은 아무 소리 안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선전선동을 했던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서울 한강 시민들 식수에 섞일 수 있는 핵오염수 저 북한에서 내보내는 게 저게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일본 같으면 사실 기술 얘기이기 때문에 뭔가 행정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처리가 뭔가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국제기구가 이제 그 물 분석을 했더니 문제가 없다. 삼중수소가 안전 범위에 있다라고 얘기까지 했었는데 지금 북한에 저 내려보내는 평사에서 내려보내는 우라늄 정류했던 그 폐수들은요. 제대로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 방사성이 폐수 처리 기술이 북한은 없어요 아직. 그 아예 없다고 봐야 되죠. 네. 근데 저거를 내려보내는 게 정말 제대로 처리하고 내려보내는 건지 아니 그냥 방류한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정부 입장 그거예요. 처리했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하죠. 알 수 없으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북한한테 그 말 하면 돼요. 너네 방류하고 있는 게 위생이 확인되는데 야, 이 오염수가 어느 정도 오염됐는지 처리는 얼마나 됐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다라고 그 한마디 하면 됩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에서 이럴 겁니까? 야, 너네 사정이고 너네가 알아서 해. 라고 말을 할 겁니까? 아니면 방문 이제 기술자가 올라와서 이제 오염 처리수를 이제 테스트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자기들도 열어줄 의향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럴 건데도 불구하고 아예 그걸 물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물어보는 게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안 물어본 겁니다. 자, 근데 저렇게 내려면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는 이제 서해 쪽이 조수 간만차가 큽니다. 그러니까 한강하고 아까 말한 이제 임진강하고 수기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흘러 들어왔다가 조수 간만 때문에 한강으로 다시 거꾸로 역류를 해요. 네네. 그 들어왔다 나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들어왔다 나왔다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법 중상류까지
서울까지 한강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식수로 이용된다면은 서울 시민들에게 방사능 오염된 물을 마시게 한다. 지금 서울에서 뭘 하고 있죠? 아리수라 해가지고요. 한강 식수 처리한 거 지금 실제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한강 아리수 그 물 마실 수 있습니까? 한강 그 르네상스 사업했던 한강 고수분지 가지 않습니까? 거기는 편의점은 아리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그 팔기도 하고요. 그 주기도 하고. 근데 그 아리수를 우리가 지금 마실 수가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까? 저 오염 처리수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자, 그런 상태에서 이재명 정권이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굴욕적인 저자세 외교이고, 심지어는 북한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우리 남한 주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이런 건데도 말 한마디 안 한다는 건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까? 지금 마지막에 큰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네. 정부가 지금 나서지 않는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기존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이 오염 처리수를 처리할 때만 해도 민주당 의원들 뭐 이재명 당대표 포함해서 막 대거 들고 일어나서 마치 나라가 금방 망하고 수산물이 금방 오염돼가지고 죽을 것처럼 막 해대고 MBC, JTBC 막 융단 폭격을 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정부도 입을 꽉 닫고 있고 MBC, JTBC 좌파 매체 입을 딱 닫고 있고 주류 매체들, 레거시 미디어들 다 입을 닫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정부가 책임을 지니까 적어도 이 정도 되면 정부도 조사를 해야 되고 IAEA 같은 국제 사찰 기구들이 나서서 조사를 하도록 또는 공동조사단을 꾸리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북한의 핵 폐쇄 문제나 중국의 지금 중국으로 볼 때는 동쪽 이 동해안 지역에 원전들이 많잖아요. 네. 거기서 나오는 핵 폐쇄 문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게 본질적으로 그러면 김정은을 의식하고 남북관계나 대북정책을 새롭게 지금 뭔가 만들어야겠는데 그게 파탄 날까봐 입을 닫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죠. 지금 이제 이재명 정권이 앞으로도 5년 동안 얘기 안 할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네. 북한의 핵 문제, 그 두 번째는 북한의 인권 문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권이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왜? 북한이 싫어하니까. 싫어하게 얘기 안 한다. 자, 우리가 국민이 세금으로요. 이재명 정권을 이제 정권에 있는 이제 관료들라든가 이제 국무위원 또 대통령까지 세금을 주면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할 거라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을 받고 있으면서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동한다 그러면 그 세금 우리가 내야 됩니까? 굉장히 지금 이게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더군다나 지금 통일부 장관이 누구를 앉히려고 합니까? 정동영 지금 의원을 앉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종석 이제 후보는 지금 국정원장으로 지금 갔고요. 그다음에 김민수 후보는 국무총리로 이제 후보가 되고 이제 갈 것 같고요. 이렇게 굉장히 친북 인사들을 통일부에 앉혔다. 정동영 이제 의원은요 아마도 이제 그 통일부 장관이 되고 나면은 바로 김정은과 만나는 역할을 할 겁니다. 만나서 이제 퍼주기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가 지금 경기도지사 시절에 도지사라서 우리가 다 못 퍼줘서 미안하다.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너네 원하는 거 마음껏 할 수 있다. 왜? 의석수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다 통과돼. 말만 해.라고 하면서 평화, 가짜 평화 유화 제스처를 또 취하려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파생된 게 뭐냐? 바로 평화 모드를 만들었다고 이재명 대통령을 그 노벨 평화상 후보자로 또 밀어붙이는 박선호 의원이 하겠죠. 이제 그런 것들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종석 국정원장은 뭡니까? 지금 김일성과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성이 있는 정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친일 청산을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했다는 거예요. 우리 남한 정부는 친일 청산에 소극적이었고 저쪽 북한은 적극적이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정당성, 나라의 정당성은 사실 북한이 더 강하다라는 게 이종석 후보자가 박사학위 쓴 논문 내용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친북적인 인사들로 내각을 꾸렸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요 앞으로 당분간은 북한 관련된 핵 문제, 인권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입도 뻥끗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 봅니다. 입도 뻥끗 안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핵 폐쇄의 영향으로 상당히 심각한 위협과 위험에 닥쳐도 이재명 입도 뻥끗 안 할 것이다.